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제 13번째 시간 리스트뷰에 인텐트를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제9강 어댑터를 이용한 리스트뷰 활용편에서 만들었던 예제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볼 것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것은 리스트뷰에 어떤 특정한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뷰에 선택한 내용이, 즉 서연을 클릭하면 서연이, 윤화를 클릭하면 윤화가 이렇게 찍히는 이런 예제였다면요, 우리 전 시간에 인텐트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리스트뷰에 인텐트를 적용을 시켜서 해당하는 멤버, 예를 들어 제시카라는 멤버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액티비티, 제시카라는 액티비티가 호출이 되고, 물론 이때 인텐트를 사용해서 호출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멤버인 유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유리에 해당하는 새로운 액티비티가 화면에 표시되는 이러한 예제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전 시간에 만들었던 예제를 바탕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나오도록 한번 예제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9강 9번째 시간 어댑터를 이용한 리스트뷰 활용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던 예제를 실행을 시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유리 이렇게 클릭하면은 텍스트 뷰 부분에 유리라고 선택한 아이템이 이렇게 찍히는 이러한 예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되는 아이템 항목을 클릭하면 역시 새로운 액티비티가 나오도록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텐트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호출해 보고자 합니다. 소스에 들어가 볼까요? 자,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으면 on 리스트 아이템 클릭이라는 콜백 메소드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제시카라는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면 포지션 값에 0,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유리를 클릭하면 포지션 값에 1 이렇게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되는 포지션 값, 배열의 포지션 값에 위치한 스트링을 텍스트뷰에 set text 하는 예제라면요, 이쪽 부분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if 포지션 값이 0이면 제일 위에 있는 제시카라는 항목이 선택이 됐겠네요. 제시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텐트를 사용하여 제시카에 해당하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인텐트 new intent. 자, 처음에는 this, 두 번째는 호출하고자 하는 액티비티의 클래스명, 임의로 한번 줘볼까요? 제시카 class. 그 다음 하나 빼먹으면 안되죠. start activity intent 하면 되겠네요. 즉 제시카라는 어떤 아이템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뷰에 set text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액티비티를 인텐트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네요. 당연히 제시카 class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왜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시카라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공식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제시카 액티비티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고, 제시카.class라는 액티비티를 만들고, 자, 어디에요? 패키지에
클래스를 파일로 만들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트에 등록하고 다시요. 레이아웃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매니페스트에 등록해라. 자,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레이아웃에 마우스 오른쪽 New Android XML 파일 jessica.xml. 지금 우리가 만드는 XML은 새로운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이 되겠죠. 자, 이미지를 좀 넣어볼 건데요. 제가 웹사이트 데이터에 이렇게 이미지 사진을 쭉 올려놨죠.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5개의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미지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RES의 drawable HDPI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액티비티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 것입니다. jessica.xml 들어가 볼까요? 먼저 텍스트 뷰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뷰. 다음으로는 그림을 넣기 해서 이미지 뷰. 이미지 뷰는 이미지 앤 미디어. 여기 있네요. 여기 제일 처음에 이미지 뷰. 그림도 바로 넣을까요? 이미지 0. 제시카 사진이 나오죠. 오케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버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정렬을 하나 할 건데요. 그래버티 가운데 정렬, 수평 가운데는 센터 호리젠탈. 즉 리니어 레이아웃의 정렬 값을 센터 호리젠탈로 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버튼은 가운데 정렬이 되겠네요. 첫 번째 텍스트 뷰 아이디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고요. 위스와 헤이트는 각각 랩 컨텐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물론 임의의 문자열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텍스트 사이즈는 12포인트 정도. 글자 색깔도 텍스트 컬러 샵 0000FF RGB B에 FF 들어왔기 때문에 파란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되네요. 다음으로 이미지 뷰는 그림을 넣어줬기 때문에 아이디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워주고요. 됐습니다. 마지막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기 기능을 수행할 건데요. 아이디는 btn back, 텍스트는 돌아가기.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었네요. 이런 레이아웃 파일이 나왔네요. 자,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한 3단계 공식 중에 첫 번째 레이아웃을 만들었네요. 두 번째 단계는 패키지에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패키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New 클래스 제시카 해주시면 되고요. 피니쉬. 자, 이 제시카는 지금 클래스이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extends activity.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뭘? onCre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 만든 jessica.xml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액티비티 초기 화면에 붙여줘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set content view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r.layout. 좀 전에 만든 jessica.xml, 즉 제시카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계도 끝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 앞에 점 하나 꼭 찍어 주시라고 했죠. 같은 패키지이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과정을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제시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제시카 액티비티로 화면 전환이 일어나지겠죠. 현재 여긴 돌아가기 버튼에 리스너를 달진 않았는데 제시카 액티비티로 가셔서 버튼이 하나 보였나요? 버튼이요. 선언해 볼까요? 버튼 btn back 집어줘야 되겠죠. 캐스팅하고요. r.id.btn back 리스너 줘야 되겠네요. btn back set on click listener 임플리먼트 안 했기 때문에 new view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 피니쉬 하면 되겠죠. 피니쉬요. 자, 제시카 액티비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뷰를 클릭하면은 전 시간에 배웠던 인텐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리스트 뷰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될 동안 잠깐 좀 기다려 볼까요? 소녀시대 멤버가 9명인데 9개의 액티비티를 다 이렇게 만들긴 힘들겠죠?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하고 한 번만 더 반복 연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그 다음 유리네요. 유리 액티비티를 한 번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를 클릭하면은 제시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돌아가기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겠네요. 지금 현재 유리 항목은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또다시 반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포지션 값으로 뭐가 넘어옵니까? 포지션 값으로 1이 넘어오겠죠? else if 포지션 값이 1이면 또 인텐트를 써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9번 다 하기 힘드니까 나머지는 else 제시카나 유리가 아닌 나머지 멤버들은 토스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ast.make text 작업 중입니다. 3000 점쇼 꼭 써줘야 되죠. 자, 유리를 클릭하면 즉 포지션 값이 1이면 유리라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복사할까요? 역시 이때도 intent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겠죠. 유리
역시 또 빨갛게 나오죠. 유리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한 3단계 공식. 이제 조금씩 지겨워지죠. 다 아는 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만큼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 때 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레이아웃 만들고 클래스 파일 만들고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할 겁니다. 자, 유리 액티비티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까요?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오른쪽 New Android XML 파일 유리.xml. 자, 이게 뭐 피니쉬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뭐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제시카.xml을 붙여넣기를 해서 이름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를 유리 만들어졌네요. 여기도 조금 값은 바꿔줘야 되겠죠?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0이 아니라 이미지 1이 제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유리 사진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겠죠. 근데 좀 전에 주어졌던 제시카에서 사용했던 버튼 아이디와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btm back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유리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단계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New Class 유리. 자, 역시 유리라는 클래스를 액티비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onCre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하고 다음으로는 뭐합니까? 방금 만든 유리.xml을 유리라는 액티비티의 초기 화면으로 붙여줘야 되겠죠. set content view 좀 전에 만든 r.layout.유리 버튼에 리스너도 바로 줄까요? 버튼 btn back1 btn back1는 자, 캐스팅 하고요. r.id.btn back1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리스너 줘야 되죠. set on click listener 뷰점 on click listener 마지막으로 finish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 3단계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복사해 볼까요? 유리. 자, 리스트 뷰에 있는 9개의 항목 중에서 제시카와 유리에 해당하는 2개의 액티비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물론 9개의 이런 반복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9개 액티비티를 만들고 9개 레이아웃 만들고 뭐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액티비티만 만들어서 자료값만 바꾸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intent에게 put extra, get extra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의 액티비티의 내용만 바꾸는 것도 가능을 한데 현재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서 충분히 연습을 한 상태에서 뒷부분에서 좀 더 편리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추후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시카를 클릭하면은 제시카 액티비티가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유리를 클릭하면은 유리 액티비티가 다시 돌아가기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 뷰의 인텐트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유용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제시카에서 이 제시카 액티비티에서 또다시 버튼이나 기타 다른 위젯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또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개념만으로도 소녀시대에 알맞는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겠죠. 소녀시대인데 여기 또 오타네요. 소대시대.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